안녕하세요. 제가 앞 시간에 내장 지방, 지방간 이런 거 걱정되시는 분들 설탕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위주의 말씀을 드렸어요. 1년 동안 그 대한민국 사람들 한 사람 평균 그 설탕 소비량이요. 한 27kg에 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형태로 우리가 설탕을 그렇게 많이 먹느냐? 설탕을 수저로 떠먹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텐데 우리도 모르게 빵, 과자, 음료수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형태로 많이 먹다가 보니까 저절로 그냥 설탕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음료수랑 빵, 과자 이게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빵과 과자, 음료수만 끊어도 설탕의 섭취량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이 설탕의 섭취량만 줄여도 놀랄 정도로 수많은 신경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집중력이 생기지 못하고 집중력이 없이 너무 산만하고 좀 주의력 결핍 좀 의심될 정도로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이 단 음식이 치명적이거든요. 이렇게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내장 지방도 쌓이고 두뇌 활동 이런 것에도 상당히 좋지 못해요. 그래서 단 음식을 차단하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 건강상 주의가 좋은 주의점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근데 이제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것 자체가 이제 몸에 들어가서 그대로 중성지방이 되고 고지혈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이 절대로 껴서는 안 되는 간의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지방간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방간이 될 정도의 몸 상태면요 이미 내장 지방이 많이 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에는 지방이 웬만해서는 쌓이지 않는데 간에 지방이 낀다라고 하면 다른 데 지방이 이미 포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에 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이 당뇨 유병률이나 동맥경화 뭐 여러 가지 다른 고혈압이나 이런 질환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요. 지방간이 그걸 일으키는 게 아니라 지방간이랑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간은 정말 지방을 싫어해요. 지방을 갖고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지방간은 상당히 치료가 쉽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 거를 끊고 적당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내장 지방 중에서 특히 간에 있는 지방부터 제일 먼저 빠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복부 비만이 있고 약간씩은 과체중인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씩은 과체중인데 그 과체중인 상태에서 대체로 초고도 비만인 사람을 빼고는요. 대체로 한 2kg, 3kg 정도만 건강하게 제대로 체중을 빼잖아요. 그러면 지방간부터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방간이 가장 쉽게 치료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도 있죠. 지방간을 놔두게 되면 이것이 간이 나중에 딱딱하게 굳고 그래서 간 경화가 되죠. 그것보다 더 심해지면 이제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간은 정말 꼭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는 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술을 먹지 않아도 이 설탕 때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탕을 줄이는 것,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수화물도 몸속에 들어가면 다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우리가 포도당은 가장 먼저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지만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포도당을 섭취하게 되면 이것도 거의 과당이랑 비슷하게 다 지방으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지방은 또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혈액순환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탄수화물도 좀 많이 제한
제한 시기를 해야 되죠. 탄수화물과 설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가 이제 기름인데요. 우리가 주로 이제 오메가6 기름을 많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먹는 식용유가 거의 다 오메가6 기름이니까요. 이 오메가6 기름을 우리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오메가3 기름을 이제 보조식품으로 섭취를 하시라, 이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메가3 기름은 그냥 일반 음식으로 섭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그런 음식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있다면 저도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음식 드시라고 권하고 싶은데요. 뭐 생선도 또 식물성 어떤 것도 오메가3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잘 변질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식탁에서 자연 상태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는 오메가6를 견제할 만큼의 충분한 용량의 오메가3를 섭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보조식품 타입으로, 건강기능식품 타입으로 섭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 몰에도 제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그 오메가3 제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그런 제품으로 염증을 좀 차단하고 그 설탕 독, 기름 독 이런 것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메가3를 하루에 한 2,500ml 내지는 3,000ml 정도 드실 거를 권해요. 순수한 DHA, EPA 합으로서 그 정도니까요. 좀 많이 먹는 거죠. 제 제품에는 한 캡슐당 DHA, EPA 합이 900ml가 들어있는데요. 그걸로 대략 한 3알은 먹어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냥 예방 차원에서 먹는다고 하면 한 알, 좀 넉넉하게 먹으면 2알 정도 복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런 설탕 독이 또 우리 몸에 주는 것이 아까 제가 주의력 결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비타민 B, 그래서 B100을 꼭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량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종합 영양제도 이럴 때는 좀 필요해요. 미량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은 제가 아직 저희 몰에는 출시를 하지 못했는데 또 저희 약국에 문의하면 그런 제품들 의약품 일반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은 꽤 있거든요. 해외 직구를 해서 종합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 가지 자료 찾아보시고 이런 설탕이요. 미량 미네랄들을 이렇게 좀 밀어내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설탕 과잉인 만큼 미량 미네랄 결핍이고 비타민 결핍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를 꼭 많이 먹어야 되고 이제 C는 혈관 보호를 위해서 많이 먹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흔히들 섬유질도 많이 먹으라고 하죠. 가장 안 좋은 것이 음료 타입으로 이렇게 달달한 음료를 마시는 건데요. 쭉 마시는 타입으로. 그러면 거기는 이제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우리 몸속에 그 달디단 과당과 포도당을 확 부어 넣는 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음식으로 단 음식을 먹게 되면 그나마 그 씹는다는 것 안에 소화를 시켜야 되는 어떤 건지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섬유질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포도당이나 과당이 우리 혈액 속으로 확 흡수되는 것을 좀 속도 조절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이제 그 독성에서 우리가 좀 덜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라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섬유질을 많이 먹어라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죠. 가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오늘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는 절대 드시지 마시라. 그 다음에 최소한으로만 먹고 과일도 많이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몸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 혈관이 안 좋은 사람들은 오메가3, 그 다음에 비타민 B, 미량 미네랄 종합 영양제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미량 미네랄 캡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복용을 해서 그 독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시라 이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